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4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내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4월 중순 10일 얘기도 있고 15일 얘기도 있는데, 그쯤 되면 이제 각 부처 장관들도 모두 내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여기저기 방송, 신문 이런 데를 보면 이제 온갖 종류의 하마평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처 장관에는 누구, 어느 부처 장관에는 누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로 봐서 가장 윤석열 당선인한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법무부 장관 후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잘 아시다시피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1년여 만에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닙니까? 아마 이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사실은 법무부 장관의 탄압을 받아서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됐고, 그 여파를 계속 유지시켜가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윤석열 당선인의 그 위상을 보면 본인이 검찰총장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법무부 현직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끊임없는 탄압을 받았다.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게 보면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대략 그림이 나오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대선 유세 기간 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라는 자리가 어떤 거죠?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 이걸 연결시켜줘 가면서 사정기관을 통할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어떠한 일만 하면 늘 문제가 됐었고요. 그게 바로 조국이라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라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아예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이번에 법무부 장관 인선하고도 맥이 다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일을, 검찰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야당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민주당은 늘, 자, 이거는 청와대의 뜻이다, 또는 기획사정이다, 표적사정이다, 하명 무슨 수사다, 코드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실제. 그러면 그때마다 물론 민주당의 그냥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그래, 저거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재 김호수 검찰총장은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람이다 해서 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기가 지금 1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호수 검찰총장이 뭔가를 지시한다든가 하면 그거는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야당에서 지적하기 어렵죠.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친정권 검사다 하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든지 그거 폐지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그 폐지는 또 검찰청법을 바꿔야 되니까, 여하튼 그럴 경우에는 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뭘 어떻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검찰 수사 자체가 정말 정권 교체에 부합하게 앞으로 검찰 수사도 다 정상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친정권 검사들이 서울, 그 다음에 서울 인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런 데에서 그동안에 뭉갰던 이재명 전 후보와 연관된 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그냥 계속 뭉개야 되나요?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왜? 거기야말로 명백한 범죄 행위가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걸 경쟁했던 후보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
그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이 실제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게 좀 애매하다. 그런데 경쟁했던 후보였기 때문에 수사를 더 세게 해서 탈탈 털어서 그 사람을 기소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또. 그러나 이미 나와 있는 매우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거는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그 다음에 뭐 성남FC 그 후원금 의혹, 그 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기다가 조직폭력배 관련 의혹,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냥 적어도 몇 달 정도만 수사를 하면 곧바로 결론이 나올 사항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이재명 전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전 지사가 그 사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선 끝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무슨 온라인 무슨 커뮤니티 뭐 이런 걸 한다, 뭐 민주당에 뭘 맞는다, 이번 지방선거 때 뭐 지원 유세에 나선다, 민주당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일체감을 형성해야 본인에 대한 수사가 들어왔을 때 민주당 사람들이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와 하여튼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민족수용실 폐지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적어도 오해를 받지 않겠다 하는 거를 명확히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으로 인해서 국민 앞에 공표한 것이고요. 근데 그게 크게 사실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그냥 의뢰 이런저런 공약 내놓는 것 중에 하나이려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언론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다. 그러나 이거는 결국 검찰 수사에 대한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이 법무부 장관 후보를 누구누구로 지금 지목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연합뉴스에 보니까 현역 의원의 임명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현역 의원 이름들이 다 여기에 거론됐습니다. 이제 윤핵관 핵심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 그 다음에 권영세 의원, 김기현 의원. 그런데 뭐 여기에 권성동 의원은 아니지만 권영세, 김기현 의원은 다 윤석열 당선인의 서울법대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요. 그렇게 거론이 되다가 최근 한 2, 3일 전부터 이제 현역 의원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에 보면 권익환 전 서울 남부지검장,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이렇게 3명을 썼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도 이제 정치인 출신 기용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서 권익환, 구본선, 조상철, 이거 뭐 결국 비슷한 얘기네요. 연합뉴스하고 똑같은. 그 다음에 중앙일보를 보면 권익환, 조상철 이 두 사람 외에 한찬식 전 서울 동부지검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찬식 전 검사장이 떠올랐다. 동아일보에는 또 뭐 나머지 조상철, 권익환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을 거론을 했습니다. 한겨레에 보면 여기는 뭐 똑같이 권익환, 구본선, 조상철, 그러니까 이건 연합뉴스, 조선일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경향신문에 보니까 여기는 아직도 정치인 출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정점식, 유상범 의원 등. 그러면서 그러나 정치인 배제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언론 보도에 종합해보면 세 사람 정도는 거의 공통적입니다. 권익환, 구본선, 조상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권익환 전 서울 남부지검장은 윤석열 검사가 총장이 됐을 때, 검찰총장이 됐을 때 사의를 표명했더군요. 그래서 그때 그만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법연수원 22기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23기 아닙니까? 나이야 윤석열 당선인이 많지만 기수로 보면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한 기수 위다. 이래서 이때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 다음에 한찬식 전 서울 동부지검장, 이 사람도 보니까 사법연수원 윗기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니까 그때 또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구본선, 조상철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람이다. 뭐 이제 특수통으로만 뭐 계속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아니고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나 이제 동아일보가 거론한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대검 차장검사를 했습니다. 뭐 핵심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되든 간에,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든 간에 아마 민주당은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쥐락펴락하려고 한다,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렇게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피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프레임에 잘못 걸려들면 앞으로 검찰 수사가 정상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일종의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정치적 게임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그걸 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야당에서는 그걸 어찌됐든 엮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 접점이 있으면 엮여집니다. 그 접점은 바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결국은 특수통,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검사가, 검사 출신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에 갔다 그러면 그거는 엮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당선인은 적어도 본인의 최측근으로 정평이 나 있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 검사장 같은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대략 그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우선 정치인이면은 뭐 윤석열 당선인의 그 어떤 뜻, 뭐 또는 국민의힘의 의사, 이거와 너무 연관성이 있다 하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죠. 아마 그래서 정치인은 배제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런 기류가 한 2, 3일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검찰 특수통 출신, 윤석열 사단 출신, 아마 그 사람들도 배제할 것이다. 그러면 밖에서 보기에는 검사 출신인데 그렇다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매우 가깝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사람. 요게 이제 일종의 텍사스성 안타 비슷한 거죠. 안타를 치긴 치되 텍사스성으로 이게 약간 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쭉 뻗어나가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신의 한 수가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회에서 검찰청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실제 폐지되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행사하지도 못할 겁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은. 왜냐하면 대통령의 뜻이 수사지휘권 폐지니까. 그러면 누가 중요해지느냐? 사실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중요해지죠. 그 다음에 새로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 중요해지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본인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되 윤석열 아바타다라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지 않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 찾아보려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을 인선을 하게 될 것이고, 뭐 이미 내정이 됐을 수도 있죠. 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뭐 청와대에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민정수석실도 없어지면 뭐 청와대 와 소통할 창구도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일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검찰 인사 아마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만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란을 야당이 아무리 제기해도 방어할 수가 있다. 이번에 새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은 어느 장관보다 아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그 자리다 하는 점에서 제가 오늘 법무부 장관만 따로 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